보니까 오늘 법우님하고 나하고 같이 대화 형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좀 짚어볼 게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잠시만요. 자, 23쪽 가볼게요. 세 가지로 구성된 공부경에서 보면 무엇이 높은 계의 공부인가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높은 심의 공부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은 심의 공부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을 닦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관점을 좀 보고 싶어. 초선하고 제2선하고는 아주 단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제2선의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향상하는 부분이 설명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비구니 거처경을 수행경전 특강에서 먼저 공부를 했죠. 근데 거기서 보면 밖으로 지향하는 수행이 있고 안으로 지향하지 않는 수행이 있고, 그런데 밖으로 지향하는 수행은 그대로 나와 있지만 지향하지 않는 수행, 밖으로 지향하지 않는다, 요 수행에 대해서 무심무사다, 요 얘기가 나왔죠. 무심무사다 그러면서 안으로 삿디하는 이런 표현들 나왔잖아요. 우선 한 가지 좀 그래, 법우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서대로경 있잖아요. 맞지마니까야 111번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의 관점에서 설명하잖아. 그래서 그 경에서 보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초선을 성취했을 때 초선에는 이런 법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법들이 있고, 그 골격을 구성하는 법들 외에 초선에는 위탁과 윗자라, 또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그리고 심일경성, 삼매 이렇게 나오고, 제2선 가면서 윗탁과 윗자라 없는 상태여서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제3선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데 그런 각각의 성취의 경지에 따른 단계적인 어떤 법들 말고, 이제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은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 비상비비상처하고 상수멸은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그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 해서 보면 수상사, 초, 작의, 그리고 의도, 관심, 참다, 결정, 이런 식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들이 그대로 초선에도 있고, 그러니까 초선에도 그런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법들이 있다 하니까 초선에서도 그냥 삶의 틀은 유지가 된다. 그 삶의 틀이 유지되는, 우리 메커니즘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이제 초선에만 특화된 법들로 윗탁과 윗자라, 희화락, 심일경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가 수상사도, 촉도, 작의도, 의도도, 참다, 관심도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제2선
제2선은 무신무사잖아. 무신무사, 위닦아 위자라가 없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자, 비구니 거처경에서는 초선까지는 뭐 그냥 밖으로 지향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향이란 말은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제2선은 무신무사라고 하면서 이제 밖으로 지향하지 않는 삼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무신무사여서 말하자면 딱가 안에서 딱가 밖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위딱가는 일단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근데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위딱가 앞에 아를 붙여가지고 위딱가 라고 하면서 무심, 위딱가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의도라는 거가, 의도는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의 이 설명에서 보면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으로서 의도가 다 있다고. 제2선에도 있고 제3선, 제4선, 공무견제, 중무견제, 무소유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위딱가 위자라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좀 뭐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침 오늘 세 가지로 구성된 공부경 1번에서 높은 심을 닦는 것이 네 가지 삼매로 나오니까 그럼 이 네 가지 삼매가 이제 초선은 이렇고 제2선은 이제 위탁과 위자라 없음 요게 나오는 건데 요렇게 근데 뭐 하여간 이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야 뭐 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유심 유사의 초선, 그러니까 무심 유사의 중간을 거쳐서 무심 무사의 제2선, 제2선 이후는 다 무심 무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사리부터 존재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순서대로 경에서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의 과정에 다 자리를 하고 있어. 참다, 관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법무님이 딱 그 지적을 정확히 한 거야. 위탁가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게 딱가 안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위탁가란 말이야. 생각이 떠올라주고 윗자라로 접근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 이래 넘어가잖아. 그러면 생각이 떠올라주지 않는데 의도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아버님도 그 얘기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을까? 스님께서 풀어주셔야죠. 나도 잘 못 풀겠어요. 나도 잘 못 풀겠는데, 그냥 한번 좀, 그래도 법우님하고 우리가 대화가 되니까, 법우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기고 3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면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에 2차 인식해서 무명과 탐, 진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를 심이라 하고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가 생겨가지고 난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 이제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닦아라고 부르는 거죠. 가래의 형성 과정.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래가 생겨났다 하면 여기서 특징적으로 봐야 하는 게 이 닦아라는 영역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시기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해서 무명과 탐을 만들어. 또 안전 문자에 의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심이 되고 소망에서 가래까지 오는 요 과정은 작용이 위드아웃 몸이라고. 즉 식혼차, 그러니까 네이처는 식과 근이 함께 하는데 여기서 생겨난 식은 근 관계없이 식 혼자 몸 없이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되고, 심도 몸의 개념 없이 심 자체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면, 이렇게 가래가 되었을 때 이제 위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온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여기서 닦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윗닦아. 이 윗닦아가 닦아의 영역으로부터 떠난다, 출발한다. 그래서 이게 닦아 안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 특기경에서는 소망이 윗닦아를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수동적인,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윗자라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여러 경들의 관계를 보면 수동적으로 떠오른 것이 능동적으로 대상한 대로 접근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윗닦아 윗자라 했을 때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치고, 이 의도, 기대, 지향에서 사유로, 그러면 이 사유가 사유의 중간 영역에 욕탐이 있죠. 그래서 욕탐이 내이처와 외이처의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그런가 하면 다시 욕탐은 몸과 말의 행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업이 진행되잖아요. 자, 요런 상황을 놓고 삼매를 말하는데, 이 삼매가 기본적으로 삼매에 들었다 해서 초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초선이 윗닦아하고 윗자라가 있다 이렇게 되죠. 윗닦아와 윗자라 있음. 그런데 제2선이 되면 윗닦아 윗자라 없음이죠. 그리고 요 중간의 과정이 보면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는 있는, 그러니까 윗닦아가 먼저 가라앉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없음이라는 게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윗닦아와 윗자라의 부정적두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심, 무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제2선 이후 더 높은 산매는 윗닦아 윗자라 없는 상태에서의 더 높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윗닦아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있다, 하나는 없고 둘 다 있다, 둘 다 없다, 요런 세 단계로 산매를 구분하죠.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볼 때 하여간 윗닦아라고 하는 요것이 닦아로부터 생각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떠올라주고 접근해주면 의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접근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게 의도를 일으키는, 의도하는 거잖아. 의도할 때는 무언가 의도하는 만큼 기대가 있겠지. 그리고 그 기대에 의해서 지향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윗닦아가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떠올라줘야 그 연장선에서 의도도 있고 지향이 있고 넘어간다고. 그리고 욕탐, 탐과 라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초선이야 뭐 어쨌든 그렇다 하고, 초선 넘어서 제2선이 되면 제2선 이후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야.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나? 딱가 안에서, 딱가 밖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고 딱가 안에서 마음 혼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마도 마치마니카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면서, 그죠? 이렇게 보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의도하고 관심하고 이런 것들이 무소유처까지 삶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 윗닦아, 의도, 지향, 사유, 욕탐 이래 진행되는 삶의 틀은 좀 애매해. 윗닦아 여부와 관계없이 저 높은 산매에서도, 하여간 무소유처까지도 요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설마 우리가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에 대한 그 부처님의 설명이 틀렸다 말할 수는 없을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 무신무사, 윗닦아, 윗자라인데도 의도가 있다, 찬다가 있다 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돼야 하느냐, 요게 필요하죠. 그리고 비구니 거처경 그때 보았지만 무신무사 제2선 이후 그러면 밖으로 지향하지 않는다, 요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전까지는 밖으로 지향하는 수행을 말했고, 이렇게 나오잖아. 의도와 지향 이렇게 이제 함께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향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구니 거처경은 이제 무신무사다, 안으로 삿대한다 이러면서 밖으로 지향하지 않는다 이랬어. 그럼 지향하지 않는다 라는 그 이야기는 뭐지? 무신무사에 오면 순서대로 경은 무소유처까지 의도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의도에 연결되는 곳으로의 지향이 무신무사의 상태에서는 지향을 안 해. 이거 곤란하죠? 이 부분을 이제 좀 답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자, 일단 요거 좀 지우고, 일단 요 틀을 기억하자고요. 오늘 이거 그냥 좀 대화하는 걸로 하고요.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고, 오늘은 우리 정시에 정시에 마치는 거로. 자, 일단 제2선을 좀 보겠습니다. 사마디장, 예,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여기 사마디장 하면 삼매에서 생긴 삐띠숙하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2선을 말하면
윗닦아 없음, 윗자라 없음. 그래서 무심, 무사. 그리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요게 기본적이죠. 제2선을 설명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2선을 특징 지우는데 그 앞에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단 이제 초선을 우리가 아니까 초선이 이제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요거죠. 그럴 때 그 윗닦아하고 윗자라들의 이제 복수로 윗닦아 윗자라가 욱바사마 요거는 우리가 가라앉는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떼상 욱바사모 수코 뭐 이렇게 또는 뭐 중도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가 되면 이제 뭐 그 탈격이래서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음에 의해서 가라앉았기 때문에 앞잡다 요거 아니라는 말이거든. 이제 이건 안팎의 그 안이라는 개념이 제2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으로 삼파사다낭 하면 요게 뭐 평온, 평정 이러는데 이건 뭐 평온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라는 것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그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안으로 윗닦아 윗자라에 의해서 뭐 흔들림이 없어지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평온.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평온과 째따서 하면 심의 집중 상태, 힘의 집중 상태이고 그래서 무심 무사이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해서 먹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건 제2선이 설명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좀 끄적끄적 해봤었는데 요런 상태에서 아까 제기했던 그 문제 그 비구니 거처경에서는 지향이 없다. 지향하지 않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순서대로 경에서는 무소유처까지는 그래도 윗닦아에 이어지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을 이 두 가지 경이 다 타당하다라고 하려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있냐 하면 윗닦아 윗자라의 부정적 두어 요것이 윗닦아와 윗자라가 없다라고 단순히 보아야 하느냐 하는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약간 쭉 좀 이렇게 결론은 좀 세웠는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 일단은 요거요. 가라앉는다라는 말은 뭐지? 이게 윗닦아 윗자라라는 게 없어졌어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윗닦아의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상황 말하자면 보통 말하는 탐진치 뭐 이런 것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럼 윗닦아 윗자라의 좀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가라앉았다 그쳤다 사마타적인 관점 이렇게 그 표현이 되죠. 그래서 초선 윗닦아 윗자라가 초선 이전에는 윗닦아 윗자라가 그러니까 윗닦아만 보지 윗닦아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초선이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초선 이전에는 윗닦아가 없는 거 아니야? 있었겠죠. 그거 우리가 정확히 알죠.
초선에서 윗닦아라고 말하는 것은 초선 이전에 어떤 윗닦아가 있었다는 거야. 여기에 소유의 예, 까마 윗닦아, 그리고 벼바다 윗닦아, 분노, 그리고 위행사 윗닦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이런 불선법의 상태로,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의 질적 측면이 소유적인 거거나 분노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런 생각이 초선을 성취해서 색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욕계 중생들의 수준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적으로 낮은 윗닦아가 있었던 거야. 초선을 성취했다라면 이제 이런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로 진입하는 거잖아. 그런 색계에 진입했을 때는 바로 이런 초선 이전의 그 불선의 윗닦아들의 문제가 해소돼가지고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윗닦아입니까? 하면 여기서 이제 네칸마, 네, 네칸마 출리, 그리고 아비아바다, 그리고 아위행사. 이래서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요런 초선 이전에는 불선의 윗닦아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초선에서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불선을 극복한 선의 윗닦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저기 얼마 전에 마지막이니까요 78번 사문 문디가 경이죠. 거기서 보면 불선의 사유, 그러니까 윗닦아 말고 윗닦아에 이어지는 상가파가 있잖아. 네. 불선의 사유가 어디서 소멸한다고 나와? 초선에서 소멸한다고 나오지. 그러면 윗닦아가 이어지는 게 상가파니까, 그죠? 생각이 떠오른 게 사유까지 가면 상가파잖아. 그러면 불선의 윗닦아가 떠오르면 그게 사유까지 갔을 때 불선의 사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선의 사유도 까마 상가파, 벼바다 상가파, 위행사 상가파 똑같이 나오잖아. 그런 사유, 불선의 사유가 소멸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그 밑에서 작용하는 윗닦아, 불선의 윗닦아가 떠오르지 않게 되는, 요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초선에서 불선의 사유가 소멸한다. 그거는 바로 이 이야기. 초선 이전의 불선의 윗닦아가 초선을 성취하면서 선의 윗닦아로 바뀌었다. 불선은 소멸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네칸마 아비아바다 아위행사, 이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사유가 제2선에서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만디카경에서 말했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바로 초선에서 불선이 다 해소되고 아주 순이하게 선으로 만들어진 요 윗닦아가 제2선에서 소멸했다. 상가파와 같은 맥락에서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선의 윗닦아, 요것이 제2선을 가면 그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소멸.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 의미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 그러면 요 얘기는 뭐야? 제2선에서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안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평정과 심의 집중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이거 초선까지는 뭐예요? 바뀌라는 이야기지. 초선까지는 바뀌다라고 하는 거니까 밖에 있으니까 윗닦아가 생각이 떠올라졌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비구니 거처경에서
밖으로 지향하는 수행, 요 얘기가 초선까지의 적용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제2선부터는 아짜땅에서 안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서 밖으로 지향하지 않는 안으로 사티하는 안으로 행복한 이런 표현을 비구니 거처경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이라는 개념이야. 그런데 문제는 순서대로 경에서 지향 앞에 있는 의도가 무소유처까지 있는 거야. 시간이 돼서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결론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요번 일요일날 우리 이제 그 수행경전 특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념 적용의 후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후렴이 안과 박, 안팎 요게 나오잖아. 바로 그 안팎의 문제거든. 그 안팎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에서 사실은 요 비구니 거처경의 그 지향하는 수행, 지향하지 않는 수행이 제2선을 경계로 나뉘고 순서대로 경에서는 그러니까 의도하고 그 찬다, 관심하고가 무소유처까지 삶의 틀로 있고 이런 불협화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할 거냐. 이 두 가지 다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미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어렵다. 어머님도 지금 잘 그렇지. 근데 아마 요 얘기를 들으면 버부님 할 수도 있어. 자,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 결론이 딱가는 어쨌든 아니잖아. 그러면 딱가 밖의 영역은 밖이라고. 그죠? 이 밖의 영역을 지시하는 어떤 대표적인 개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밖과 안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접근 방법 뭐가 있을까? 니미따라는 개념이 있지. 니미따는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적법 요 대응관계지. 그래서 말하자면 딱가 밖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이 영역이죠. 그런데 이렇게 밖의 영역이 니미타의 영역이어서 색성형 미적법 또는 안이비설신의 해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밖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위닦아도 의도도 지향도 요래되고 있다면, 이제 요거랑 대응하는 것이 뭐가 있어? 찌따사 니미따가 있죠. 찌따사 니미따는 이 의미가 뭐야? 이게 수잖아? 이 수라고 하는 거는 왜 수를 찌따사 니미따라고 하느냐 하면, 이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거잖아. 니미타라는 것은 네이처, 웨이처에서 식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식이라는 마음 상태를 생겨나는 게 니미타라면 식을 생겨나게 하는 건 찌따사 니미타라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찌따사 니미타의 요 영역은 니미타의 영역이 바뀌니까 요 수를 대상으로 하는 찌따사 니미따의 영역, 달리 말하면 딱가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의도와 지향 요걸 놓고 비구니 거처경은 없다 하고 순서대로 경은 있다 하고 하는 요 구조화를 해결해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위따가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그러니까 행위 이럴까? 행위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 니미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의 중심이 니미따에 있다라는 것은 네이처, 웨이처. 그래서 보면
안입이 설신의고 이게 행위 영역에 와서도 위탁가도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위탁가죠. 가래도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가래죠. 의도도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죠. 그렇게 연결되죠. 그럼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이 영역이라는 건 니미따와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 딱가 안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죠. 뭐 욕색, 무색 이렇게는 나와도 그러면 니미따의 영역, 그러니까 윗닦가는 니미따의 영역에 속한 거야. 그러면 니미따에 속한 것은 행위의 중심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니미따에 있다면 이제 찌따사 니미따 내가 이걸 뭐라고 했더라. 윗닦가 윗자라도 없는, 그래, 윗닦가 윗자라 없는 이라는 요거는 이제 닦가 안의 영역이잖아. 그럼 닦가 안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게 닦가 안에서만 모든 게 진행된다가 아니고 닦가 안에 행위의 중심을 두는 거야. 행위의 중심이 닦가 안에 있으면 이제 수행자가 안의 영역에서 사띠한다, 안에서 사띠한다, 무신무사의 지향하지 않는 요 이야기는 이런 닦가 밖으로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안에서 하는 거야. 그럼 일을 안에서 하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삶의 틀이 유지되는 거야. 틀이니까 그냥 가. 다만 바깥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게 바깥쪽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밖에서 사띠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띠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제2선 2로 안쪽, 아짝당 요 표현이 나온 거는 수행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을 찌따선 니미따의 요 영역, 닦가 안에 둔 거야. 그러면 행위는 일은 그 자리에서 하니까 지향하지 않는 윗닦가 윗자라에 해당하지 않는 내면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삶은 그대로 틀을 가지고 진행이 돼. 틀을 갖고 진행되니까 의도가 있어. 시간 됐다.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렇게 그냥 일단 오늘 이야기를 꺼내만 보고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요건 하여간 이거를 일요일 날 수업에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도 버부님하고 내가 둘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떤 내가 좀 설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 자, 오늘 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 수고하셨고. 안 하려고 했더니 하자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연스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하이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걸 또 좀 정리를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답은 찾은 것 같아. 네. 답은 그 공방 말하는 이제 네. 그 수행자의 수행의 중심 자리가 니미타의 영역이냐 찌따서 니미타의 영역이냐 이 개념이 답이다라고 이제 답은 찾았어. 그래야 되면 요 의도와 지향의 이 불협화음도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답은 찾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일이 네. 내가 며칠을 두고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법우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 내가 이거 글로 만들어 보고요. 네. 네.